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안보 문제를 연결해 생각해 봅니다. 더 깊은 분석과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정찰총국이 남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벌였다는 이른바 씨앗 낳는 프로그램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개인 윤리, 정보전의 복합적 교차점에 놓인 사안입니다. 영국의 텔리그래프 보도 등 여러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여성 공작원을 파견해 외국 정치인, 사업가, 언론인들과 관계를 맺게 한 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밀히 알리는 방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보도는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남한 내부 정치 싸움에 맞춰 흘려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했다고 전직 북한 고위 관리의 증언을 인용하여 폭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씨앗 낳는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계획을 통해 평양을 방문하는 남한의 고위급 방문객들을 매력적인 여성과 만나게 하고 몇 달 뒤에 그들에게 당신에게는 북한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 후 정치인에게는 북한의 유리한 법안이나 원조 확대를 요구하고 언론인에게는 긍정적인 기사 작성을 요구하며 사업계에게는 특정 합작 투자 사업 협력을 압박하는 식입니다. 전직 고위 관리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유혹 대상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도는 이 작전의 근원이 김정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합니다. 이 전략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수단으로 설계되었고 정권의 중요한 기관들, 특히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나 전략사령부 등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 증언자는 평양의 반외국인 아동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있는 구역이 있으며 이 아동들이 엄격한 감시해에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국제적 비교 사례와 증언을 보면 일본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유인과 협박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일본 사회당 전 관계자, 일부 언론인, 고위 정치인들에 대한 소문과 증언들이 보도되었고 일부 학자들은 평양 측의 의도적 유인 작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전 장관은 자신이 평양 방문 중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소문과 배우자에 대한 연락 등으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학자들은 평양의 개인주택이나 호텔에서 투숙객들의 사적 장면을 촬영해 자료로 보관하는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영상과 사진은 협박의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보도들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프로그램이 개인의 사적 삶을 통해 공적 결정을 조작하고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입니다. 정치인이 사적 관계로 인해 정책 결정에서 중립성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입니다. 언론인이 협박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유리한 보도를 하게 된다면 공론장의 건전성은 무너집니다. 사업가들이 외교적 이득을 위해 국내 이익을 희생시킨다면 경제적 주권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두 층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사실 여부의 확인입니다. 폭로의 신빙성을 따지고 자료의 출처와 증거를 들면 시간, 장소, 인물, 영상, 상황 증거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적, 윤리적 대비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의 공작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자는 어떻게 개인적 취약성을 최소화할 것인지, 정부는 어떻게 외교, 안보, 사법, 언론 영역에서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은밀하게 설계되고 증거는 외부로 유출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 공개하기를 꺼려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권력형 협박의 전형은 사적 관계, 가족, 영상, 금전 등 개인적 약점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런 자료는 협박 카드로 쓰여 정치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국제적 사례들이 존재하며 한국만 유일하게 예외라는 주장에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또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곧 국가 신뢰의 기초입니다. 고위 방문객이 외국에서 취하는 사적 행위가 곧바로 공적 결정의 도구로 전환될 수 있다면 공직자는 개인 생활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투명성은 사생활의 전면적 노출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사전 차단하고 의심이 가는 접촉에 대해 사전에 신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언론은 충격적인 폭로를 다룰 때 사실 검증과 보도의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하며 단순한 루머 중상 확증 없는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언론과 시민사회는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 은밀한 공작 가능성을 묻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유형의 공작은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와 자금 흐름, 인력 이동을 수반합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정보 공유와 수사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실체 규명과 예방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전술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드러난 만큼 다자 차원의 정보 공유와 법 집행 협력은 필수입니다. 오늘 다룬 씨앗 낳는 프로그램 의혹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개인의 삶이 어떻게 국가 안보의 취약점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방어는 제도법, 검증, 신고체계, 개인의 윤리공직자의 자기관리, 언론의 책임, 그리고 국제공조라는 네 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대가 말하듯이 지도자와 공직자는 사적 유혹 앞에서도 공적 책임을 잃지 않아야 하며 사회는 그런 책임을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고 편의수명,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쳐야 할 일인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유혹과 이익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잊으면 국익과 공공성은 무너집니다. 미인계로 제한되는 사적 이익을 곧바로 수용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지자부록 지혜로운 자는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인자부로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자불구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협박 흑색 자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판단의 지혜와 도덕적 굳건함이 필요합니다. 협박에 굴복하면 개인뿐 아니라 공익이 무너집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비례물시 예에 어긋나는 것을 보지 말고 비례물청 듣지 말고 비례물언 말하지 말고 비례물동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은밀한 회합 촬영 유혹이 이를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공직자는 그러한 접촉 자체를 피해야 하며 망설임 없이 차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들 고대 경구들은 모두 공직자의 처신과 지도층의 도덕적 강건함을 촉구합니다. 적국의 미인계와 협박은 개인적 쾌락, 이익, 당장의 안전을 미끼로 삼아 정치적 결정을 왜곡시키고 법과 예를 무너뜨리며 국가의 핵심을 갉아먹습니다. 따라서 지도층과 공직자들은 고전이 요구하듯 이익 앞에서 의를 생각하고 예에 어긋나는 접촉을 삼가며 항상 위기를 상정하고 적의 심리전과 정보전을 깊이 이해해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한때의 감정과 수치심의 부재가 한 나라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전형적 경로라는 점에서 고대 경구들의 경고는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고전이 전하는 통찰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